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 후기를 책 이야기하는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이 주민행복표 자치가 싹트려면 중편, 자치분권 돈기를 주민생활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먼저 보충성 원칙이 행복자치를 이끈다는 지난번 방송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죠. 이는 길을 중시 여기는 서양 사람들의 문화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말에 절절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은 모두 보충성 원칙을 바이블처럼 여깁니다. 때문에 그들 나라 자치분권의 최종 정착력은 주민의 삶의 질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점층적으로 바라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 보충성 원칙이 잘 서 있는 나라에서는 인재가 극히 드뭅니다. 주민 간 공동체 관계가 재해 대응을 잘하게 하고 현장과 밀착된 기관의 대응이 재해 대응의 질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보충성 원칙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일으키고 주체적인 혁신 역량을 키웁니다. 때문에 보충성 원칙은 주민자치의 으뜸 과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보충성 원칙의 후진국입니다. 이 주민 행복표 자치가 꼽히려면은 공공영역의 보충성 원칙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 삶의 질 쪽으로 자치분권 물꼬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 물꼬 쪽으로 자치분권 돈이 흘러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치분권의 돈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 그렇듯 돈 이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지방세와 지자체 관계, 지자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다 말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매우 복잡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자체와 주민의 관계를 초점에 두고 국가와 지자체 관계를 끼워서 가능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치분권 돈기를 주민 생활적으로 이야기를 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분권은 부모님의 재지금에 비유됩니다. 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돈줄을 꽁꽁 쥐고 찔끔찔끔 주거나 자식들을 자기 멋대로 편애하면은 그 집안은 개판이 되죠. 그 부모가 죽고 나면은 자식 간 상속 분쟁으로 잃고 자식 간 연수가 되죠. 그러나 보약이 되는 재지금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부모는 부모 노후에 쓸 돈과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을 분리합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쪽에서 재지금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주민자치 시대의 농촌 재정분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농촌 재정분권의 4가지 과제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이 있는 재정분권입니다. 돈을 집행하는 공직구조의 권한과 책임이 불비례하면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배짱이 행정을 남발하죠. 씀씀이 계획과 무관한 곳간 채우기식 살림살이는 눈먼 돈과 제왕적 단체장을 양산하죠. 이 공공재원이 주민 삶과 겉돌게 되면은 돈이 도리어 지역을 뺄셈 구조로 빠뜨리죠. 때문에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들이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이루도록 재정분권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살림을 잘 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응분의 책임도 지어줘야 합니다. 무책임한 낭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쓰임새에 맞는 밑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살림살이 여건에 따라 보태주는 지방교부세 같은 수직적 재정 조정 제도는 더 확장해야 옳습니다. 아울러서 세원이 많은 도시 지자체들의 돈이 세원이 적은 농촌 지자체 쪽으로 흘러들어도록 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농촌형 세원 발굴입니다. 서구에서는 세금이 많이 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죠. 내가 낸 세금이 내고장 행복과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봉으로 여기죠.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이는지 깜깜이잖아요.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을 뜯기는 돈이라고 여기면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농촌은 어떤가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집꼬리만 하고 90%가량의 돈은 중앙에서 타오니까는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눈먼 돈 의식으로 주민자치가 온전하게 될까요? 그래서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세원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농촌은 도시에 비해 돈이 적게 돌아가고 마땅한 세원 개발이 힘드는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농촌 형편에 맞는 세원 개발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법률 틀에다 가두는 조세법률주의 개정이 필요하고요. 이 법정 외세 같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아울러 이 농촌 실정에 맞는 세원이 뭘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먼저 이 법정 세목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세원을 개발하는 것. 그게 법정 외세죠. 그거를 일본에서도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에서는 현금이 아닌 공동체 참여하고 기여하려는 그런 노력도 높이 사야 합니다. 따라서 농촌 공익 기능과 관련하는 비현금성 세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탄소 발자국 같은 환경 분야나 전통 문화 보존 같은 문화 분야에서도 여러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 자본을 융성시키는 지름길이 되고 주민의 자주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도원기를 주민생활적으로 세 번째 과제에는 정근대적 후퇴제도 청산을 꼽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소작제가 있었고 그게 197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 소작제란 땅을 빌려 쓰는 대가를 일정 비율 수확물로 치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임대제와 좀 다른 것은요, 임대 관계에는 돈만 치르면 되지만은 소작제는 수확물에다가 경제 외적 강제를 수반하게 된 거예요. 경제 외적 강제라는 것은 지주가 소작인을 하인처럼 부리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국고보조금은 현대판 소작제나 다름없습니다. 국가가 응당해야 될 제1에다가 지역 돈을 붙이라고 해놓고서는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호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자기 일을 비용을 줄이면서도 호령까지 하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시킵니다. 이렇듯 국고보조금제에는 중앙 지배력을 높이고 자치력을 떨어뜨리는 절반의 봉건적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손봐야 합니다. 따라서 응당 국가사무는 국가가 돈 대서 하고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중첩되는 그런 일은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바꿔야 옳습니다. 국가보조금제가 5할 봉건제 방식이라면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관계구조는 8할 봉건제입니다. 이 재정분권을 하면서 중앙돈이 지역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이 광역과 기초가 7대 3으로 타옵니다. 민생 일을 하는 것은 기초와 광역이 7대 3인데 광역이 7할의 돈을 가져간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광역이 기초사업에다가 한 20% 정도 찔끔 보태주고는 그보다 몇 배의 호령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광역과 기초가 동등한데 광역이 기초를 하급기관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지역혁신의 힘이 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시대의 광역자치는 기초들을 보충해주는 쪽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시도 지역 내의 협력관계를 높이는 수평적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자치분권 돈을 주민생활적으로 네 번째 과제는 주민 삶의 질을 재정분권의 광역으로 삼는 겁니다. 그간 농촌 지자체들이 돈 쓰는 것을 보면은 나침판 없는 배에 비유됩니다. 어디로 갈지 정처 없이 이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농촌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광역의 하향식 정책 줄을 잡고 돈 뿌리기식 재정 집행을 합니다. 퍼주기식 농업보조를 일삼고 시혜성 복지를 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문화판을 벌입니다.
주민자치시대 농촌재정분권은 주민 삶의 질을 바꾸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공공재정이 농촌혁신의 밑불이 되고 지렛대가 되는 혁신 주도형 재정분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눈먼 돈을 양산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방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이제 이걸 크게 손봐야 합니다. 신발에다 발을 받추라는 식이니까요. 따라서 주민 발에다가 신발을 맞추어주면서 자율과 책임이 비례하도록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자치분권의 정착력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주민의 삶의 질입니다. 때문에 자치분권 기차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해서 가려면 주민 쪽으로 선로가 깔려야 하고 내비게이션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치분권 내비게이션은 주민이 아닌 토세력들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큰 배달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시대 재정분권은 자율과 책임이 균형이 있도록 해야 하고 농촌형 세원 만들기에 힘쓰고 국가보조금과 광역의 정근대적 구태를 청산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재정분권이 농촌혁신의 동인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주민 행복표 자치가 싹트려면 하편, 주민 생활적으로 자치분권 물꼬내기를 방송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